1분 영어 체력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우리는 원어민입니다. 바로 한국어의 원어민이죠. 서양인들은 영어의 원어민입니다. 원어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1%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체력 영어 트레이닝이 하고 있는 훈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 친구가 중요한 건 문법은 암기가 아니라 느낌이라고, 그게 본질이라고. 가정법입니다. 2020년 2월 법원지 9급과 동시에 2016년 11월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재미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법의 진실을 조금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정법에 관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if 다음에 주어 나오고 과거형 나오면 현재나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아마도 뭐뭐일 것인데 이런 형태로 쓰고, if 다음에 had people 쓰면 과거, 그리고 주어 다음에 would have people 써서 또 과거를 나타낸다. 그렇게 나타낸다 라는 거였고, 혼합가정은 if 다음에 had people 쓰면 과거, 예,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마의 동사원이 나오면 현재나 미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야, 만약에 네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대학에 가 있겠지. 뭐 이런 것을 혼합가정이라고 그래요. 거꾸로는 될까 안 될까요? 예를 들면 만약에 네가 지금 뭐뭐 한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 거야? 가능하지 않죠? 시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건 if 주어 had, 과거 동사,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는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혼합가정은요, 이것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개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로 들어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은요, if 다음에 분명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2020년 법원지 9급하고 동시에 2016년 11월 고2 모의고사에 똑같이 나왔어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틀리거나 잘못 쓴 문장은 절대 아닙니다. 잘 쓴 문장이고요. If I were to lie about my age on grounds of vanity and my lying were discovered, even though no serious harm would have been done, I would have undermined your trust generally. In that case, you would be far less likely to believe anything I might say in the future. 자, 가정법 배웠으니까, 자, 만약에 내가 지금 뭐 한다면, 지금 과거, 지금으로 할게요. 이걸 지금 내 나이를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가정해 보는 거죠. venery를 근거로. 그러니까 venery 하면 뭐 자만심, 허영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정확한 뜻은 venery한 단어가 어떤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진실이 아니라 뭐 칭찬받고 싶어서 헛된 욕망, 그런 것을 venery라고 하거든요. 헛된 욕망. 거기에서 이제 지나치면 자부심, 자만심, 외모에 대한 또는 뭐 자기의 성취나 능력에 대한 자만심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은 아니고 헛되게 이런 관심 받고 싶어서 정도의 느낌으로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헛되이 관심 받고 싶어서 뭐 헛되이, 뭐 나이가 적은 쪽에 가면은 또 나이가 많으면 또 자랑이 될 수 있나? 아니 뭐 나이가 어린 쪽에 노인들 사이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더 관심 받을 수 있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뭔가 헛되이 이런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고 뭔가를 얻고 싶은 욕망에, 자, 그럼 헛된 욕망으로, 그러니까 부질없이 내 나이를 거짓말한다면, 그러면 나의 거짓말이 그리고 들통이 나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if 다음에 과거형 썼으니까, if 다음에 과거워 썼으니까 이건 분명, 그렇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요. 비록 어떠한 해도 would have p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예요. 맞지 않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분명 if 다음에 코나과정도 had pp 있을 때 가능하지, 과거 현재가
과거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설명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설명 1 보면 if절은 가정법, 과거 양보절은 올토우절 얘기하는 거예요. 올토우절 기억나시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거. 이분 또 뭐였죠, 교수는요? 그래서 가정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아닙니다. 혼합가정법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if절은 가정법, 과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가정으로 다루어 시제 불일치의 예외. 시제 불일치 예외는 또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것 같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요. 그래서 말하길 부가 설명을 또 하셨더라고요.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과거에 그랬거나 지금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거나 지금에 그렇더라도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도 되게 어려운데 제 생각엔 이런 말 같아요.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다. 완료형이다 라고 본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께서 답변해 주셨던 게 보다시피 우드 해피피니까 보이시죠? 이게 완료가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가정법 맞고요. 이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꾸 우드 해브 PP가 나오니까 해브 PP를 강조해서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자신이 암기했던 거를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 말 수 있어요. 확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편향되게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빨주, 노초, 파란불안 7가지 색깔로 우주의 모든 색깔을 다 집어넣고 있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문법이거든요. 문법은 맞지만 또 그게 더 그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면 결국에는 해석이에요. 흐름을 타야 돼요. 두 번째 갈게요.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비록 진짜 해치는 일은 안 일어나왔겠지만 예전부터 쭉 그럴 수 있다. 이것도 아마 have pp를 강조했던 말인 것 같아요. 이분도 3번 물론 아닙니다. 이거 이런 뜻 없어요. 여기서는요. 3번 갑니다. 문법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틀린 문장 맞아. 이분은 더 나갔어요. 틀렸대요. 지금 썼던 그 법원 행정처 문제 그리고 법원직 문제 그 모의고사까지 다 틀렸다 그러네요. 자, 문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틀린 문장 맞아요. 이분은 뭐 정말 대단한 학자예요. 물론 이분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들어가는지 알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이 겨려져. 실제 대화에서 종종 씁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문법적으로도 맞고요. 뭐 종종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말로는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어색하진 않다. 서로 중간에 모순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자아분열이죠. 자아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은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개념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문법적 지식을 딱 고정해 놓고 규범이에요. 규칙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때려 맞추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흐름을 타지 못하는 형태에서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또 문장을 were 바꾸고 I의 문장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게 맞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분도 네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위 문장은 혼합가정입니다. 혼합가정 아니에요. 혼합가정은 if, had, pp, 주어, 동사, 원형, 우주 동사, 원형만 가능해요. 이거 아니에요. 다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에서 벗어난 혼합가정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 부분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에서 벗어난 혼합가정이 존재하나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또 학교 수준을 본인이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학교 수준이 물론 높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도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본인도 이해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이해 못하셨네요. 이 프절은 미래에 대한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과거도 미래를 가정합니다. 뭐 그렇죠. 가정법 과거라는 게 현재 미래 다 되니까
주절의 우대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아닙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미래 완료 가정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확증 편향을 넘어서 이제는 창조까지, 이 창조 잘못된 창조까지, 근거 없는 창조죠. 머리가 아프시죠? 네, 본인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미래 동작이 완료된 상황, 완료란 얘기죠. 자꾸 제 생각에는 have pp 때문에 완료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조동사 뒤에 이거 나온 거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네. 자, 5번. 또 다른 문장도 이런 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문장은 혼합가정문입니다. 아니에요. 다 혼합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혼합가정, 저기도 혼합가정. 혼합가정 맞습니다. 아닙니다. 혼합가정 아니에요. 볼 수 있고 아닙니다. 혼합가정 아니에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요. 조건절과 시제가 서로 다르면 혼합가정입니다. 아니에요. 시제 다르지 않아요. 시제 같습니다. 보기에만 그런 거예요. 네, 혼합가정 아닙니다. 시제 같아요.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가 되는 거죠. 주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란 얘기죠. 의 구조로서 실현되지 않은 현재, 실현되지 않은 현재의 사실을 통해 과거에도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정말 이거는 창의적인 말이에요. 현재 사실을 통해 과거에도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혼합가정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물론 틀렸어요. 틀렸는데 현재 사실을 통해 그러니까 구조로서 실현되지 않은 현재 사실을 통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사실을 통해 과거에도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사실을 통해 과거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현재 솔로니까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 과거에 솔로면 지금도 솔로죠. 뭐 어떻게 과거에는 뭐 솔로라는 거 가정할 수 있나요? 당연히 솔로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참 말을 어렵게 해요. 공통점 하나 잡았습니다.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 말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해요. 근데 왜 이런 것이 발현됐을까? 사실 이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선생님들 잘못이죠. 자꾸 강사들이 뭐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딱 고정이 돼서 문법이 규범화 됐어요. 규범. 그러니까 규칙인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예. 물론 그거 문법이 규칙인 건 맞아요. 어느 정도.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갇혀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조금은 해드릴게요. 제가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자, 조금은 알려드릴게요. 뭐 자세히 하여튼 갑시다. 네.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왔던 거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러니까 동양인이죠. 서양인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먼저 문화적인 차이를 생각하세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문화라는 건 생각을 지배해요. 그리고 생각은 뭐가 나오는 거죠?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화와 생각과 언어는 하나예요. 그래서 표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저 하늘에 신이 있어요. 신을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는 신에게 들켰다 생각해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관계에서 들통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는 건 여기입니다. 내 나이를 거짓말했어요. 뭔가 허영심에 자기가 무슨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헛된 욕망으로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냥 헛되게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이 거짓말 들통이 나요. 봐요. 여기서 거짓말한 시점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거짓말 들통이 난 시점이 다르죠.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들통이 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 선생님 어떻게 시제를 같이 쓰나요? 맞아요. 굳이 말하면 얘가 had pp를 써서 얘보다
과거가 돼야 되지만 이와 같이 and로 연결되는 그냥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시간의 흐름을 잘 보세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제가 달라도 같은 시제를 씁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므로 얘가 더 과거고 얘가 그냥 현재로 할게요. 그냥 막 편하게.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 하자마자 들통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들통이 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들통이 났어요. 그 다음 비록 어떠한 그런 해를 끼치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의도를 갖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헛된 욕망, vener이 일어났어요. 헛된 욕망으로 한 거니까. 그럼 어떤 해를 가지진 않겠죠. 당연히. 예, 거짓말을 의도를 한 거 아니니까. 뭐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vener이 때문에 한 거니까. 근데 왜 의도의 pp를 썼느냐? 이게 포인트죠. 바로 해를 끼치는 게 바로 발견된 시점이 아니라 이거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한 시점. 얘보다 더 과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고 그리고 들통이 났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쯤 내가 이 심각한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 거짓말은 이 시점. 됐어요? 예. 그때 거짓말했을 때 들통날 때 아니라 거짓말했을 때 내가 심각한 해를 끼친 건 아니겠죠. 그쵸? 그리고 나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이 시점에 어떤 시점 알겠죠? 바로 내가 거짓말을 했던 시점에 들통난 게 아니라 거짓말했던 그때 전반적으로 너의 신뢰를, 당신의 신뢰를 아마도 훼손했겠죠. 그죠? 신뢰를 훼손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이 뒤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in the case. 그러한 경우 어떤 경우야? 이제 들통이 나서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드를 쓰고 있죠. 바로 들통이 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통이 나서 과거,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겁니다. 들통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덜 믿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말하는 것들을 이제 덜 신뢰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손상받은 건 언제라고요? 신뢰에 손상이 간 건 언제라고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요. 딱 맞죠, 시제가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럼 가정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그때에 맞는 느낌이에요. 느낌. 자신의 생각, 느낌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았겠죠. 왜? 내가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단지 관심 받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럼 내가 해를 끼친 건 언제예요?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신뢰를 잃어버린 건 언제예요? 들통난 게 아니라 바로 3일 전인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의대 PP를 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이제 믿지 않겠지, 앞으로는. 그리고 가정법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가정법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법이 여기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우드를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제가 선생님 앞에 워하고 뒤에 워가 왜 같은가요? 같은 시제 아닙니다. 같은 시제 아니에요, 이거요. 엔드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흐름이 같은 거잖아요. 시제를 복잡하게 안 써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뭐 헤드 PP, 과거형 이거 꼭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예, 시간의 흐름, 바로 시간은 우리가 글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잖아요. 시간도 이렇게 가죠. 예를 들면 좌우로 간다면 시간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글도 가잖아요. 갈 때 이 궤도가 같으면 이게 과거고 미래라 하더라도 현재라 하더라도 그냥 맞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씁니다. 거꾸로 가면 일반적으로 다 완벽하게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써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이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걸 증명하듯이 뒤에 우드가 나온다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하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는 뭐
설명을 해주겠다. 다 틀렸으니까 다 틀렸어.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왜 학생들은 자꾸 여기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뭐 아니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혼합가정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왜 전부 다 혼합가정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혼합가정 보이죠? 혼합가정 나옵니다. 이런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보이죠? 분석 위주의 그것도 분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분석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바로 원어민처럼 생각하고 원어민처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강의는 아니니까요.